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며칠 만에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이 인간관계, 교육, 각종 경험들, 생활 환경 등에서 나와서 오랫동안 반복이 되는 생각들과 또 반복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 학교, 독서 등의 이 비공식적인 교육,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실수, 또 문화, 환경, 또 나의 형제 자매, 친구, 직장 동료, 또 중요한 배우자나 살아가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 유명인들,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들, 또 연예인 등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생각이고 무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우리는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삶에서 얻는 습관의 가장 큰 근원,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많은 습관을 최초의 롤 모델인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누구든지 인정하고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많은 습관을 최초의 롤 모델, 부모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좋건 나쁘건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신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과 감정을 흉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흉내내는 데는 환경의 영향도 큽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형성된 습관은 자라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 좋은 버릇,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심을 그 어린 아이가 합니까? 당연히 부모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3살이라고 했습니까? 보통 사람이 돌이 지나게 되면 또 걷기 시작하죠. 3살이 되면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이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또 고집을 부려서라도 반드시 또 그걸 또 관철하려고 하죠. 그걸 또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울거나 떼를 쓰고 이때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난감, 놀이에 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보통 3살 때까지 사람의 두뇌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도 3살 때 버릇이라는 속담이 생기게 된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에 생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안 좋은 버릇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직장 생활에서의 멘토, 또 스스로의 교육과 각종 사회 경험, 실수, 배우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과 습관 형성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이 경로에 자기도 모르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적인 멘토가 되어서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인생에서 성공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인생 교육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을 부자로, 이 부자라는 뜻은 이 포괄적인 의미로 인생의 성공을 함께 뜻하는 것이지 무조건 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성공한 부자로 키운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들의 이 자녀가 성공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서 약 4분의 3, 대부분이죠. 75%, 80%. 그들의 부모에게서 좋은 습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모 한쪽이 이들에게 성공하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듯이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극과 극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발전적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자를 만들어주는 인간관계가 있는 반면에 만날수록 접촉을 할수록 관계를 가질수록 해로운 인간관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해를 끼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부자 마인드의 인간관계는 서로의 삶이 발전을 하도록 서로 돕습니다. 어깨동무하듯이. 이러한 관계 속의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밝죠? 웃음이 많죠? 행복하고 낙천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감사하는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심심해. 심심해요? 그 감사한 겁니다. 나한테 불행함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심하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적으로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자체도, 심심한 것 자체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배우려고 노력하는 평생 학습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우려고 노력하는 평생 학습자입니다.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 증시 브리핑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세계의 이 경제, 금융, 이 돌아가는 것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듣는 거예요. 라디오 틀어두듯이. 그러다 보면 이게 한 달, 6개월, 1년, 3년 쌓이면서 나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나의 안목이 점점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서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게 돼요.